광복절부터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아주 핫한 이슈로 다뤄졌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타고 뒤에 5살, 8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카니발이 슉 돌아서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죠. 그리고 빵 했더니 앞차가 급제동.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아니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했더니 내가 난 똑바로 운전했는데 정상 운전했는데 왜?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카니발 운전자가 내려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렇게, 네, 아이고, 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핸드폰을 뺏어서 땅에 던지고 다시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아, 이 운전자는 안전벨트 매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한 대 때릴 때 안전벨트가, 네, 여기요. 여기 안전벨트 있죠?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전혀 방어할 수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습니다. 뒤에 아이들은 그때 충격으로 심리검사를 받고 있고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눈 부위 다치고 가슴 이런 데 맞은 부분에 이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데 진단서 2주보다는 어디 부딪혀도 어디 좀 세게 부딪혀도 우연히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2주 진단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속의 상처가 이게 치유되기가 어렵죠. 근데 경찰에서는 단순한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 이렇게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난폭운전 아니냐, 보복운전 아니냐 그것이 연결된 건데 왜 단순한 폭행, 재물손괴로 그렇게만 바라보느냐 무진장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7월 4일 날 있었고요. 저한테 질문한 거는 8월 11일, 네. 그리고 제가 14일 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2주 진단짜리가 아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그 트라우마는 2년, 20년, 어쩜 평생 갈 수도 있다. 그냥 어떻게 술 먹고 시비 그때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 제가 검사라면, 제가 판사라면 저는 구속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방송사, 뭐 종편에 어느 변호사도 출연하셔갖고 이거 그냥 벌금형이다. 또는 잘해봤자 집행유예, 벌금이나 집행유예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벌 무겁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 변호사는 엄벌해야 된다. 또 다른 어떤 변호사는 처벌 엄하게 처벌 못한다. 그것도 뭐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리고 15일 광복절 날 저녁 9시 뉴스에 KBS 9시 뉴스에 이 영상이 나갔죠. 이 영상 그대로 나갔죠. 저랑 친한 KBS 기자가 저한테 5번이나 전화했는데 저 일할 땐 제 핸드폰을 완전히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모르죠. 집에 가서 아우님 전화하셨네 그랬더니 형님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으셨어요? 형님 그 유튜브 영상 우리가 좀 쓰려고요. 형님한테 허락 받으려고 그랬는데 형님이 저한테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 생각하고 그냥 썼어요. 그랬어? 금방 뉴스 나갔는데 못 보셨어요? 제가 한 9시 한 40분쯤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8월 16일 이른 새벽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이디는 YOO. 운전자를 폭행하면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변호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유튜브 한문철TV 213회에 택시 운전자 잘못 때리면 20억.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택시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서 택시 운전자한테 시비하고 때려 상처 입히면은 그럼 공무원 쫓겨나요. 왜냐하면 특가법이거든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무겁게 처벌한다. 그리고 일반 폭행 협박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중 처벌한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것도 이번 사고도 그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3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이 없잖아요. 제주 그 해당 피해자는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고 있었고 안전벨트 매고 있었고 그럼 계속 운전할 거잖아요. 그런데 생수통 때리고 주먹으로 맞고 그래서 잠시 정신을 잃어서 브레이크 놓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일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일이 뒤따라올 것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잠시 차를 멈추고 있는 거지 신호대기 중이니까요. 신호대기 중인 거 보시죠. 그 뒷차. 이 크레인에서 찍은 건데요.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고 요 차에 요 차. 요 차고 상대차. 여기서 때리는데 생수통으로 때릴 때 브레이크를 놓치면 앞으로 차가 갈 수 있죠? 근데 또 갑자기 돌리니까 악 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동차를 세워야 되겠다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잘못했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진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그게 특가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한 게요. 승객이 안에서 때렸을 때는 특가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밖에서 때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까먹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Y55님 정말 한 변호사님한테 배웠어요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정작 그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가법 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어떤 경찰분들은 그거는 택시나 버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차의 운전자예요. 다만 택시나 버스는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경우 그때도 포함시키죠. 예를 들어 버스에 승객이 한 30명 타고 있다. 내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그 신호대기는 잠깐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 많이 내릴 때는 그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때까지도 포함시키는 걸로 법이 이제 개정됐죠. 안에서 때린 거나 밖에서 때린 거나 똑같습니다. 특가법 5조의 10.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벌금형이 없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번 깎아주면 반을 깎아줄 수 있어요. 징역 1년 6월. 이게 최하한입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한테 아주 깊이 사죄하고 피해자가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지탄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반성했겠지. 그러면서 용서해준다 그러면 그럼 집행유예. 그렇지 않으면은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벌금형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걸 깜빡했는데 모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16일 날 이걸 보고 맞다. 마침 헌법재판소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떤 거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운행 중이야? 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왜 운행 중이야? 버스는 택시가 신호로 인해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거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운행 중입니다. 라면서 그 헌법재판소에 우연심판 제청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딱 부러지는 특가법 위반입니다. 제가 놓쳤던 것을 일깨워주신 Y55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또 일본의 비슷한 사건과 비교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조선일보 이겁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그러다가 사고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도망간 거. 일본은 가해자를 가해자 특정된 다음에 바로 신상 공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체포를 했대요. 한국은 왜 이렇게 늑장되어 있냐 그러는데 경찰이 일부러 수사를 늦게 하죠. 이렇게 지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피해자분이 외국 출장 때문에 보름 동안 외국 출장 갔다 오시고 그러는 바람에 7월 4일 날 일어난 사고예요. 오늘 이후에 경찰과 조사하고 조율을 할 거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16일 날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한 70통 정도 받았습니다. 언론사로부터. 근데 언론사 기자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경찰한테 전화 통화해봤더니 16일 날 가해자의 조사를 했답니다. 가해자는 일단은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조사하고 귀가시켰답니다. 이제 아직 진단서는 제출 안 했어요. 2주 진단서 제출할 거다 했더니 그러면은 2주 진단짜리 상해죄 그리고 손괴죄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저 핸드폰 재물손괴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게 특가법 위반이다. 이거를 제가 언론의 기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언론사 기자는 제가 설명해 준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진짜 제가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찾아봤습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문도 찾아봤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게 제주 동부경찰서인가요? 거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가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특가법 적용을. 제가 인터뷰해 준 걸, 제가 설명해 준 걸 기자가 듣고 또 그 수사팀에다 또 물어보니까 수사팀에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겠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다면은 특가법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그럼 검토 중이면 특가법 적용에 딱 떨어져.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족이 보는 데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 운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벌에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2주 진단이니까 별거 아니다.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5일이 아직 채 안 됐는데 155만 분께서 보셨고요. 그리고 12,49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전부 다 울분을 토로하시는, 함께 공분을 느끼는, 공분을 자해내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구속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 99%. 2주 진단 별거 아니니 벌금형으로 끝내면 된다. 0점 몇 프로. 16,130분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99점 몇 프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별거 아니다. 0점 몇 프로.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구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건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진 거 증거인멸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원인 제공했던 것 자체를 난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 자체가 범행을 부인하는 거고요. 도주는 안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범행 부인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 구속사유에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단이 크지 않으니까 구속될 가능성은 제가 보더라도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은 안 한다 하더라도 형량 자체가 3년 이상이에요. 아까 조선일보에서는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해줬는데
특수상해죄는 1년에서 10년 사이고, 근데 이거는 특수상해죄보다 훨씬 더 무겁다. 외국의 사례라 비교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아니, 외국 말고 우리 법도 잘 돼 있다. 우리 법이 더 세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3년부터 징역 30년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최소한 3년이다. 깎아줘봤자 1년 반. 1년 반에 집행유예 2년이냐 아니면 실형이냐. 둘 중에 하나다. 엄청 무겁다. 그런데 여기 기사에는 우리 법은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이거는 좀 오타인 것 같아요. 사망했을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냐면요. 윤창호법.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했을 때가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편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접근했었냐면요. 난폭운전, 보복운전 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난폭운전은 처음에 껴들 때요. 어디쯤에서 껴드나요? 지금 껴드네, 지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멀어서, 이게, 갑자기 칼치기로 도네. 요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요거 한 번 갖고서는 난폭운전죄가 안 됩니다. 갑자기 칼치기 끼어들고, 들어와서 급제동하고, 뭐 이런 거. 나쁜 행위 두 개를 연달아 하거나,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폭운전죄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난폭하게 운전한 거예요. 난폭하게. 난폭운전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빵 하니까 급제동 잡은 거. 그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이때 옆으로 왼쪽으로 피하면서 빵 했는데 근데 그게 명확치 않습니다. 빵 했을 때 앞차 급제동해서 또 한 번 돌렸다는데 그건 명확치 않습니다. 내가 뒤에서 빵 했고 내가 승질나서 팍 급제동했다. 자백하면은 그러면 보복운전이죠. 특수협박. 그리고 껴들고 급제동하고 최소한 난폭운전 또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면 보복운전, 특수협박. 그런데 그거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뒤에 이 크레인 트레일러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숲속으로 던진 거요. 이거 찾느라고요. 여기서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 좀 밑에 내려 조금 더 가야 되나요? 한번 보시죠. 네, 내립니다. 내려서 자, 한번 주먹으로 또 한번 그리고 한 번 던지고 핸드폰 주워서 저 멀리 던집니다. 네, 이거 저 멀리 던지는 거예요. 저거 숲속으로 갔는데요. 이거 던지는 거 궤적을 보고 그 주변을 찾아 3시간 만에 찾았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거보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려서 다치게 훨씬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의 벌금형이에요. 특수협박? 별거 아니에요. 7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의 벌금형이에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서 다치게 한 거 3년 이상. 3년 이상이면 3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는 평온합니다. 가족과 함께 자동차 타고 있으면 여기 우리 집이나 똑같아요. 우리 집에 문을 잠깐 열어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근데 누군가 와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다면 불안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 뒤에 아이들과 옆에 타고 있던 엄마는 저렇게 생긴 차, 요 흰색 카니발, 요런 차만 보이면은 또 그때 악몽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차에서 그냥 내리면 저 사람 또 우리 때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 트라우마 지워지는 게 2주 진단 상처는 2주 만에 아무입니다. 2주 지나면 괜찮아요. 네, 부러진 거 아니고
수술해야 될 정도 아니고 멍들고 약간 이제 그런 거 타박상, 좌상 이런 거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조금 상처 있다라도 약 바르면 괜찮아요. 병원에 특별한 치료 없어도 시간 지나면 그 상처는 아물어요.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2년 후, 20년 후, 어쩜 평생 동안 그때 악몽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이번 사건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도로 위에서 이와 같은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도 경찰에서 이제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피해자분이 느끼기에는 경찰에서 별거 아닌 걸로 취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답니다. 근데 Y55님께서 특가법 위반에 특가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글을 올려주시고 제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맞다. 안에서 때린 거나 밖에서 때린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쓰고 그리고 수사팀에서도 특가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단순히 이주진단, 단순 폭행과 재물손괴로 묻혀가는 듯 했던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셔서 조금은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께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이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모쪼록 이번 사고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그리고 가해자분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사죄하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